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양이원영입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환노위에 배정이 되어서 온실가스를 총괄하는 그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린 뉴딜에 선봉해서 환경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두 가지를 다 좀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양극화 해소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환경부도 관련한 예산을 6천억 원 이상을 증액 편성, 물론 이제 다른 부분 감액도 있긴 했지만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반적인 이제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재포장 금지 제도와 관련해서 그 정부의 정책이 후퇴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언론 기사로 촉발됐다고 하지만 환경부가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하면서 이제 일부 표현에서 오해 소지가 좀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지금처럼 예외 기준 세부 지침을 하반기 동안 재검토를 하게 되면 법은 시행이 되는데 고심이비로 사실상 단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재검토 과정에서 일부 업계 입장과 압력으로 기준 자체가 후퇴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묶음 할인 자체가 금지는 아니죠. 묶음 할인 자체가 예. 금지가 아닌 건데 그게 묶음 할인이 금지인 것처럼 잘못 보도된 게 있는 거고 이걸 환경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하반기 재검토를 할 때는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 업계 입장과 압력으로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포장할 때 당시에 포장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거기까지 저는 같이 그러니까 묶음으로 포장을 과다하게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5분 내에 빨리 하려니까 지금 경총에서 공동 건의문이라고 이렇게 환경부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 사용에 있고 에너지 사용의 44%가 전력 생산에 있고 그리고 산업 그 공정 과정에서도 30%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4% 발전 과정의 전력 생산의 60%는 또 산업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사실 산업에서 쓰고 있다 보니 산업계의 배출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녹색 산업과 저탄소 산업을 그 북돋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배출권 관리를 좀 점점 더 강력하게 하면서 시장 신호를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총 공동 건의문에 보니까 예비분 잔여 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하라. 그다음에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을 조기 공급하라. 유상할당에 대한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 기술에 지원하라. 그리고 무상할당 업종은 선정 기준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현행을 유지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라. 이 건의문 전체는 산업계의 배출권,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보다 정확한 시장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안 그래도 지금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일종의 환경부의 갈등 사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여러 가지 지금 민원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고 또 그동안 또 여러 차례 많은 기회를 통해서 사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에 관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워낙에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 너무 많고 과다하고 또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관심도 크기 때문에 산업계 요구를 우리가 일정에 반영하더라도 뭐 손쉽게 예컨대 뭐
유상 활동을 더 뭐 줄인다든가 뭐 무상을 더 늘린다든가 뭐 이런 등등은 지금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뿐만 아니라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무상활동 대상 업체에 대한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세심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신호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예. 우리 조금만. 네, 예. 네. 시장 신호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동 건의를 하신 분들 보니까 시멘트협회, 철강협회, 석유협회, 뭐 석유화학협회,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배출의 그러니까 거의 한 30%를 차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 경영에서는 시장 신호가 분명하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당연히 저탄소 산업 쪽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어정쩡하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할당을 10% 이상으로 하는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6월 달까지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난번 업무 보고 하실 때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예. 사실 제가 요구 드리고 싶은 건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제로로 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 마당에 유상할당을 2030년까지 100%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요구까지 있는 그런 로드맵을 유상할당의 강화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히 만드셔서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시는 역할을 환경부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입니다. 아까 제가 재포장 금지 제도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님께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만큼 포장 쓰레기가 줄어들 텐데, 우리 생활 폐기물에서 35%가 이 포장 쓰레기인데 줄어들 텐데 이게 6개월 동안 더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포장재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가 안 됐던 2차 포장재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해주시고, 예. 그걸 재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상임위에도 계속 보고를 해주시길 예,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질의는요. 아까 유상할당 비율 결정에 대해서 이게 6월 말에 결정하는 거 맞는데 안 된 게 맞나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황석태 실장님. 예. 예, 지금 시행령 개정이 지금 늦어져 있기 때문에 협의 중이랍니다. 네, 네. 이걸 몇 %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10%죠.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전에, 그리고 기후 위기를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는 10% 정도면 최하의 가이드라인이겠죠. 예. 근데 그걸로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30년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려면 과연 지금 넷제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께서도 넷제로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셨고, 네. 그러면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려면 2030년까지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가 나와야죠. 근데 이 10% 유상할당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하고 산업 쪽의 배출권, 할당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수단이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전기차하고, 예. 그렇죠? 예. 전기차,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서 할당량 줄이는 거, 그리고 재생에너지 100%로 가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세 가지밖에 없으면 2030년까지 로드맵을 만드시는 걸 전제로 해주십시오. 또 같이. 예, 예. 그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한번 아까 그거는 법적 근거라기보다 아까 넷제로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넷제로를 하려면 2030년까지는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할당이 줄어야 되는지 그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 전에 그냥 막연하게 10% 이상인데 10% 그냥 까는 걸로 가시면 안 돼요. 목표가 있어야죠. 30년, 50년 그 목표 속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장 신호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관님께서 위원장인 할당 결정 심의위원회, 그렇죠? 네,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1차 계획 기간에 기타 용도 예비분 잔여 물량이 폐기 처분됐는데 이번 2차 계획 기간도 폐기 처분하실 거죠? 네, 넘기는 일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넷제로라는 게 이게 정말 도전적인 과제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왜 넷제로가 안 된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넷제로 지향은 밝히셨어요. 밝히셨는데 시나리오 5개 중에서는 넷제로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나요? 예, 장관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없? 뭐 현재 여러 가지 기술로서는 그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봤던 겁니다. 예. 현재 기술로 달성이 불가능하다. 예. 그 보고를 잘 못 받으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60%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2050년이 돼도 석탄 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예, 뭐 세부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그 두 있습니다.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도 60%, 80% 나라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계통이나 여건이 약간은 다르긴 한데 그런 상황이 현재에서 30년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60%밖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생에너지 인허가 문제에서 특히나 풍력발전에서 인허가 문제에 환경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풍력발전만 보면, 왜냐하면 풍력발전을 왜 얘기하냐면 이건 24시간 가동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196개 9.256기가와트가 이미 발전 허가가 났는데 작년에 150메가와트밖에 안 나왔어요. 150메가와트밖에. 근데 이게 입지애로라든지 부처 간 협의나 이런 문제가 절반이 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에 대해서 자연환경 정책실장님, 네, 그 기후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자연환경 숲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자연환경 정책실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후 위기가 발생을 하면 토양 생태계 문제 때문에 숲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단위 면적당 30년생 소나무 숲과 풍력 발전을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나요? 네, 오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이 같은 면적에서 200배 정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석탄 발전이 40% 넘기 때문에 그 석탄 전기를 대체를 하면은 200배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을 인공 나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풍력 발전과 이 자연 생태와 같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머니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당정 협의 때에도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됐었고, 그 구체적인 것은 당정 협의를 해서 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야 그러면 인허가 난 게 얼마나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인허가 건수는 몇 메가와트가 되나요? 지난 당정 협의 이후에 총 10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요. 진행 중인 8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메가와트인가요?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넷제로가 되려면 연간 재생에너지가 몇 기가와트씩 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연간 양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연간 최소한 7에서 10기가와트 늘어야 돼요. 넷제로가 되려면. 풍력 발전이 넷제로가 가기 위해서 몇 기가와트를 1년 동안 들어가야 될지 환경부랑 같이 저희 협의하는 단계를 갖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몇 가지만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재포장 규제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당초에도 본래 3개월 동안 유예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새 조치는 저희들이 원점 재검토를 통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실시하게 돼서 3개월 추가 유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본래 우리가 유예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게 된다면 추가 이제 3개월이 더 이제 유예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풍력이라든가 뭐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태양광 이 발전 시설들은 그 인허가 기간이 기본적으로 산자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통계가 저희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죠. 예.